네, 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원 조영욱 센터장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계속해서 증시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도 산업도 그리고 주도 테마까지도 시장에서 많이 지금 실종된 상태입니다. 결국 그나마 시장에서 호재성 이슈가 좀 부각될 수 있을 법한 아주 일부 테마들만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좀 일회성 시세가 분출되고는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애플페이 관련주라든지 또는 뭐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에 따른 반발 수혜주라든지, 이 외에도 여러 개별적인 성향을 띠는 테마주들이 좀 돌고는 있는데, 사실 뭐 그를 제외하면 이렇다 할 연속성을 좀 담보할 만한 테마는 보이고 있지 않고요. 그러는 와중에 11월 중순쯤, 그러니까 사우디 왕세자가 방문하고 나서 한참 코스닥 시장에서 핫했던 미디어 컨텐츠 테마처럼 바닥권에서 또 조금씩 들썩이는 업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장 참여자분들이면 다 아시겠지만 지난주 후반부터 바로 화장품 관련주의 등락이 심상치 않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약간 테마 성향의 종목, 오늘도 많이 움직임이 있었던 선진 뷰티 사이언스라든지 하이로닉이라든지 토니모리, 뭐 연우 같은 종목들도 있을 거고, 상당히 다양한 종목들이 화장품 섹터 내에서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물론 지금 현재 코스닥 시장 내의 재화가 워낙에 한정적인 상태다 보니까 대부분 업종에 속해 있는 모든 종목들이 과거처럼 이렇게 우르르 상한가에 진입하거나 그러진 못해요. 근데 확실한 거는 테마가 좀 연속성이 많이 실종된 지금과 같은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 속에서도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까지도 계속해서 좀 등락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점들. 이 정도 시세면 꽤나 괜찮은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고, 뭐 그도 이상할 게 없는 게 지금 현재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철회 가능성이 상당 수준 높아져 있는 그런 상태고요.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실내 마스크 해제가 늦어도 이번 겨울이 지나고 나서는 사실상 현실화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리오프닝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테마 성향을 띠는 화장품주들이 먼저 우르르 움직임이 나오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 수순이라고 봐도 이상할 게 없는 것 같고, 오늘 또 장중에 웹툰 관련주들, 뭐 미디어 컨텐츠 쪽들, 대표적으로 지난주에 또 많이 흐름을 보여줬었던 키다리 스튜디오라든지, 지지난주죠, 미스터 블루라든지, 이 외에도 미디어 컨텐츠 쪽들,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위직 스튜디오라든지, 웹툰 관련주부터 해서 미디어 컨텐츠 전반으로 오늘 장중에 또 오후장 들어서 변동성이 또 확대가 됐어요. 이런 것처럼 만약에 이번 주 후반 화장품 관련주들이라든지 또는 오늘 리오프닝 관련해서 많이 좀 시세에 오름폭이 있었던 LCC 쪽들, 중저가 항공사들, 제주항공이라든지 뭐 티웨이 항공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만약에 주 후반에 조금 쉰다 하더라도 다음 주 들어서 다시 한번 재차 변동성이 또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너무 관련해서 종목들이 많이 오름세가 나왔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화장품 관련주들은 당연히 길게 봤을 땐 다음 주 최대 12월까지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하는 섹터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5% 공략주가 서두에 말씀드렸었던 화장품 쪽이냐? 그거는 또 아닙니다. 화장품이 지지난주부터 해서 사실상 한번 강하게 돌렸기 때문에 또 한번 중국의 리오프닝이 정말 본격화된다면 항상 그동안의 테마 사이클상 움직임이 있었던 업종, 바로 엔터 업종에서 한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물론 잘 아시다시피 엔터 업종은 업종 자체에 속해 있는 종목들이 많지 않고요. 미디어 컨텐츠와는 달리 아주 종목들이 광범위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잘 알고 계시는 대형 기획사들 하이브라든지 SM, JYP 엔터, YG 엔터 같은 대형 기획사들을 제외하면 중소형 기획사에서는 사실상 테마 성향을 띠고 있는 종목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왜 가지고 왔느냐? 사실 지금과 같은 시장 분위기에서는 테마 범위가 그렇게 크지 않는 게 더 좋아요. 사실 너무 범위가 확장되게 되면 지금과 같이 코스닥 거래 대금이 말라있는 이런 시장에서는 급등주를 선취매하는 전략이 너무나도 힘들 수밖에 없음을 최근에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트레이딩 하는 데 있어서. 하지만 엔터 업종 내에서 중소형에 속하는 종목들 중에서 그리고 그 중에서도 중화권의 매개체가 좀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고 커넥팅이 오랜 기간 좀 오갔었던 기업들 엔터사 내에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딱 한 종목밖에 생각나진 않는 것 같아요. 바로 오늘의 5% 공략주인데 바로 키스트입니다. 키스트 과거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과거에 아티스트 김수현이 속해 있었던,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김수현 때문에 한참 시장에서 트렌디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약간 아티스트 쪽보다는 약간 컨텐츠, 이제 드라마 컨텐츠를 중심으로 업황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 있는 그런 상태고요. 키스트 같은 경우 사실상 대표적인 한한령 해제 관련한 종목으로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중국 내에서 OTT의 한한령 해제 소식이 좀 전해졌고 이로 인해서 국내에서도 대통령실에서 직접 이 부분에 있어서 발표를 했죠. 이러한 부분에 따른 수혜를 분명히 또 받을 수 있을 만한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인 거고 또 추가적으로 키스트 같은 경우 키스트가 제작했었던 드라마 하이에나가 최근에 중국에 판권 수출한 이력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18년도에는 확실히 지금 SM 엔터테인먼트가 인수하고 나서 이제 시기적으로만 봤을 때 SM이 인수하고 나서 한 4년 정도 지났거든요. 요때 한참 인수 때문에 한참 날라갔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18년도에 SM 인수하고 나서 이제 딱 4년 정도가 지났으니까 그동안 노이즈가 될 법한 수급들 역시도 이제는 문제가 될 시기는 지났다라고 보는 관점인 거고 추가적으로 내년에 또 키스트에서 제작한 아주 대작으로 평가받고 있는 별들에게 물어봐 역시도 지금처럼 한국의 컨텐츠 흥행이 지속된다면 앞으로도 기대감은 좀 꾸준히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이 외에도 신작으로 좀 대기하고 있는 일루미네이션이라든지 비밀은 없어라든지 약간 OTT한 컨텐츠들이 지금 꾸준히 좀 나올 예정이다 보니까 키스트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과 또 밀접한 계약 관계를 지닌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관련해서 관심도는 계속 좀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SM에 매각되면서 아티스트 중심의 사업 내용보다는 약간 컨텐츠 중심의 기업으로 좀 변모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지금 시장 트렌드에서는 오히려 더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시장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증시에서는 항상 과거의 인식이 남아있듯이 중국 관련한 엔터 기업하면 지금 시장에서는 키스트밖에 떠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으로도 괜찮은 자리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인 거고 한번 업종 전반으로 엔터의 중소형 업종 전반으로 약간 유의미한 수급들이 유입되는 순간 키스트 같은 종목들은 다시 한번 상단으로 추세를 강하게 내뿜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5% 공략주로 들고 왔습니다. 잘 참고를 해주시고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